1945년 4월 30일 베를린의 한 지하 벙커에서 권총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럽 전역을 잿더미로 만든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홀로코스트로 600만의 유대인이 조직적으로 학살당했거든요.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독재자들이 등장한 시기였습니다. 산업화와 기술 발전이 만들어낸 아이러니였죠. 통신기술은 선전을 더 쉽게 만들었고 무기기술은 학살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가 결합하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규모의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끔찍했던 독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고 무엇을 저질렀으며 왜 우리가 이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년 사담은 이라크 바트당 회의장에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가 번째 일은 충격적이었어요. 당원들 앞에서 반역장단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이름이 불린 사람들은 하나씩 끌려나갔고 남은 사람은 공포에 떨며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20년간 이어질 공포정치의 시작이었어요. 후세인은 1980년 이란을 침공했고 8년간의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당시 그를 지원했죠. 샤 정권이 무너진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였거든요. 18년 할라브자에서 그는 자국민인 쿠르드족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옷 없는 민간인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어요. 시아 무슬림에 대한 탄압도 끔찍했죠. 이라크 침공 때까지 그의 통치기간 동안 최소 5만 명이 살해되었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디 아민은 더 기괴한 케이스였어요. 191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그는 스스로를 각하 대통령 종신 임명 아라지 이딘 박사, 지구상의 모든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의 왕이라고 불렀거든요. 칭호였지만 그의 칭호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됐습니다. 1972년 우간다에 살던 모든 동아시아인을 추방했어요.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죠. 는 아촐리족과 랑고족을 숙청했고 반대는 나일강의 시신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국네스티는 그의 8년 통치 기간 동안 50만이 살해되었다고 추정했어요. 일본에서는 히데키 도조가 제국의 야망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총리가 된 그는 일본을 전쟁으로 이끌었죠. 도조의 군대는 중국에서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를 사용했어요. 703산1 부대라는 비밀 조직은 생체 실험으로 12,000명을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 제국은 동아시아와 남태평양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어요. 난징 대학살에서만 30만 명이 죽었고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도조는 1948년 전범 재판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탈라트 파샤는 아르메니아인 대량 학살을 주도했어요. 1915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저명한 아르메니아인 250명을 체포하면서 시작된 이 비극은 곧 전국으로 확산됐죠. 아르메니아인들은 시리아 사막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가는 길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거나 살해되었습니다. 1921년 탈라트가 암살될 때까지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가 필요했죠. 바로 제노사이드, 집단학살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거예요.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다른 방식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1973년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그는 경제개혁가의 얼굴을 했어요.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칠레 경제를 안정화시켰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뒤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비밀경찰은 한밤중에 반대파를 체포했고 그들은 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어 고문당했고 최소 3천 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증언한 고문 방식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였죠.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는 건설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벨기에에 수많은 공공건물을 지었거든요. 하지만 그 화려한 건물들은 아프리카인들의 피로 지어진 것이었어요. 레오폴드는 콩고를 개인 소유지처럼 지배했습니다. 고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콩고인들은 손목이 잘렸어요. 군인들은 죽인 사람의 손을 증거로 가져와야 했거든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예외가 없었죠. 1천만 명이 넘는 콩고인들이 강제 노동, 기아,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콩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중국의 마오쩌둥은 더 큰 규모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1958년 시작된 대약진 운동은 중국을 농업국가에서 산업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비현실적인 목표와 잘못된 정책으로 전국적인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1958년부터 1962년 사이에 4,500만 명에서 5,5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20세기 최악의 인재였죠. 사람들은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먹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식인 사건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문화대혁명으로 수백만 명이 더 목숨을 잃었어요.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1975년 크메르 루주가 프놈펜을 점령했을 때 처음에는 환호했던 시민들의 표정이 몇 시간 만에 공포로 바뀌었어요. 폴포트는 도시 전체를 비우라고 명령했거든요. 병원의 환자들도 갓 태어난 아기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거부하거나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은 즉시 총살당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되었죠. 지식인, 교사, 의사, 안경을 쓴 사람까지 모두 숙청 대상이었습니다. 4년 동안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인 200만 명이 살해되거나 굶어 죽었어요. 킬링필드라고 불리는 학살터에서는 총알을 아끼기 위해 곡괭이로 사람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고발하도록 세뇌되었죠.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은 29년간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토지 집단화 정책은 1932년부터 1933년 사이 우크라이나에서 홀로도모르라는 대기근을 일으켰어요. 4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의도적으로 굶겨 죽었죠. 대숙청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이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 굴라그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고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스탈린 치하에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독재자들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죠. 1933년 독일 총리가 된 히틀러는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았어요. 대공황으로 고통받던 독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히틀러는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구실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어요. 유대인을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갔고 선전과 협박으로 독일 사회를 장악했죠. 1939년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6년간의 전쟁으로 5천만에서 8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민간인 사망자가 군인보다 많았죠. 도시 전체가 폭격으로 사라졌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가장 큰 범죄는 홀로코스트였어요. 산업화된 대량 학살 시스템을 만든 거죠.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다하우 같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조직적으로 살해되었습니다. 가스실에서 총살로 의학실험의 대상으로 죽어갔어요. 유대인뿐만 아니었습니다.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슬라브족까지 수백만 명이 더 희생되었죠. 인간을 숫자로 취급하고 산업적 효율성으로 학살한 이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였어요. 개인적으로 이 독재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이 그들을 괴물로 만든 걸까요? 히틀러도 처음에는 화가 지망생이었고 스탈린은 시인이었거든요. 폴포트는 프랑스에서 교육받은 지식인이었죠. 아마도 절대 권력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 같아요. 권력은 정말 사람을 부패시키는 거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파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정당화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들 대부분이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고 스탈린은 많은 소련 국민들에게 영웅이었어요. 마오쩌둥은 지금도 중국에서 존경받고 있죠. 대중이 독재자를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인권이 침해되고 소수자가 박해받고 있어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경계하지 않으면 자유는 쉽게 사라지고 권력은 쉽게 남용되고 인간의 존엄성은 쉽게 짓밟혀요. 이들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경고인 거죠. 오늘은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독재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